노인은 왜 사기를 잘 당하는 걸까요? 노인이 사기에 취약한 것은 외로움, 고독감 등 정서적인 면을 파고들어 판단력을 흐트려 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즐겁게 공연 보시고 매장에 잠시만 들리시면 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비가 내릴 때마다 쑤시던 무릎이 싹 낫고 중풍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혈압, 당뇨 안 낫는 병이 없어요. 이런 말들은 사기꾼들이 쓰는 고전적으로 쓰는 말들입니다. 십수년 전부터 성행하던 교과서적인 수법의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노년층이 겪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변화는 사기 범죄에 취약해지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기본적으로 중노년층은 직장에서 은퇴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퇴직금, 연금 등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쓰면서 예전보다 경제적 여건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거나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또 몸이 아픈 상태에서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하는 유혹에 흔들리는 건 어쩌면 본능적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자신의 불안정한 현실이 쉽게 사기를 당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전통적인 수법의 사기 피해 유형 몇 가지 말씀드리고 언론에 나왔던 실제 피해 사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4가지 실천 방법과 상황별 대처법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형적인 사기 유형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불법 홍보관 사기. 홍보기관이라고 하면서 마치 세일을 해주는 것처럼 하고 사은품으로 고가의 제품을 준다고 하고 여러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사기입니다. 기사에도 나왔던 실제 피해 사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나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기 일쑤였고 아들은 결혼 후 따로 살고 있는 60대 모 할머니는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우울증까지 걸릴 지경이었다. 이러던 차에 옆집 사는 동년배 주부가 춤도 추고 노래도 가르쳐주는 재미난 곳이 있다고 할머니를 꼬드겼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처음 한 달은 옆집 주부 말처럼 홍보관이 삶의 활력이었다. 청년들과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다 보니 젊어지는 느낌마저 들었다. 한 달가량 지나자 얼굴을 튼 남자 직원이 복용하면 허리 아픈 게 없어진다.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좋아 암 환자 등 수술한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며 150만 원 상당의 프로폴리스를 사라고 권했다. 자식한테 폐 안 끼치려면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에 프로폴리스를 구입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들의 연이은 유혹의 할머니는 상어연골, 천삼, 수해 등을 구입하느라 몇 천만 원을 써버렸다. 이 돈을 충당하느라 홍보관에서 주선해준 캐피털에서 돈을 끌어다 쓰기까지 했다. 할머니는 뒤늦게 아차하는 마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그 홍보관은 이미 매장을 정리하고 떠난 뒤였다. 할머니는 처음엔 단순히 재미로 갔던 것인데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자신이 한심스럽고 후회막급일 따름이라며 가지고 있던 현금은 모두 썼고 앞으로 청구될 캐피털 할부 청구와 지로 청구서 생각에 하루하루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어 한숨을 지었다. 사기꾼들은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연예인 초청 공연, 안마,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무인의 혼을 쏙 빼놓고 화장지, 세제 등을 무상으로 나눠주며 어르신들의 환심을 산다. 마음의 빗장이 풀렸다고 생각되면 화술 뛰어난 직원이 나와 속칭 영업으로 불리는 판매 활동을 개시한다. 싸구려 건강식품을 노인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며 속여 파는 것이다.
두 번째, 보이스피싱 사기. 국가안전청 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한 남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어르신. 사기범은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통화 직후 근처 금융기관을 찾아 자신의 계좌에 들어있던 예금 1,000만 원을 곧바로 이체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이다. 세 번째, 자녀가 사고가 났다는 등 위급 상황을 연출, 합의금을 송금토록 뒤 가로채기. 피해 사례를 들어보시지요. 법원에서 아들이 고소를 당했다는 전화가 왔다. 지금 바로 합의를 하여야 하니 500만 원을 입금하라 하여 아들에게 전화 확인을 하려 하나 때마침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았고 입금하고 추 확인하니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네 번째, 스미싱 사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은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휴대폰 해킹 수법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악용한 스미싱 범죄도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 개인 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다섯 번째, 부동산 사기. 최근에는 집을 매수하려는 계약자를 상대로 사기를 칠 요량으로 사전에 사기꾼들이 집주인과 월세로 계약을 하고 중개업소에 전세로 매물을 내놓아 목돈을 챙기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심지어 중개업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자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서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다. 경기도의 한 야산을 전원주택 부지로 싸게 내놓는다는 광고를 일간지에 실은 사기단이 있었다. 노년을 전원생활을 해보자 해서 퇴직금을 털어 투자한 투자자가 무려 140여 명이나 된다. 하지만 사기꾼은 140억 원에 달하는 돈만 챙기고 도주하였다고 한다. 토지가 전원주택 용지나 상업 용지 등으로 용도 변경되거나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여 토지를 구입했으나 개발이나 용도 변경 계획이 없는 토지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 여섯 번째, 투자 사기. 평생을 샐러리맨으로 살아온 60대 남자는 사기로 퇴직금 5천만 원을 전부 날렸다.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 원 규모의 컴퓨터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에 속은 것이다. 피해자는 실제 컴퓨터 사진까지 보여주는데 안 넘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 사기가 입증되더라도 범인은 잠적하거나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가 많고 사기꾼을 잡더라도 돈을 빼돌린 상태여서 피해액을 보상받기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일곱 번째, 사칭 사기.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기초생활생계비 또는 의료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접근해 주민등록증을 받아 휴대전화 등을 할부로 구매하거나 신청비 등을 빙자한 돈 뜯어내기이다. 사기 전과 유법 남자는 지방의 80대 모할머니에게 찾아가 며느리의 사촌동생인데 차가 고장났으니 수리비를 빌려달라며 10여만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수법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접근해 총 8회에 걸쳐 1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지방에 사는 80대 할아버지의 집에 면사무소 직원이라는 남자가 경로연금을 주러 왔다며 찾아왔다. 남자는 수표를 주며 거스름 돈을 요구했고 할아버지가 마침 현금을 갖고 있지 않자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에 가면 직원이 선물을 주니 그거라도 받으라고 말했다. 할아버지가 선물을 받아 집에 돌아오니 그 남자가 집안의 금품을 털어 달아나 버린 뒤였다. 지방의 한 도시에서는 집에 혼자 있는 노인에게 아들의 어릴 적 친구인데 아들 심부름을 하러 왔다며 통장과 도장을 받아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고 한 70대 할머니에게는 생계비를 지급한다며 신청 비용 2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다.
홀로 집에 있는 노인 집에 사회복지사라고 속여 방문. 가입비 10만 원을 내면 매달 10만 원씩 현금과 쌀 10kg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며 통장과 도장을 받아냈다. 8번째, 관광이나 온천을 싼 값에 시켜준다고 한 뒤 물건 비싸게 팔기. 무료로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고 여행지에서 건강보조식품이나 약품 등의 비싼 상품을 강매하기. 공연 행사를 내세워 오락, 안마 등을 제공한 뒤 저질 식품을 고가에 팔기. 역대합실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사면 목걸이 등 귀금속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고 나중에 값을 청구하기. 9번째, 상품 이용권이 당첨됐다고 한 뒤 카드로 대금 청구하기. 전화나 방문 판매로 물건 등을 무료로 일단 써보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나중에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기다. 10번째, 가스안전 점검원 등을 4층의 집에 들어와 비싼 제품 판매하기. 보일러를 무료로 점검해준다며 접근해 멀쩡한 것을 수리하는 척하고 과도한 수리비 청구하기. 의료보험공단, 세무서라고 전화가 와서 환급금을 받아가라면서 개인정보를 묻고 개인정보를 빼가서 불법 대출 등에 악용하기 등입니다. 여러분, 중년, 노년층이 겪게 되는 외로움도 사기 범죄자들에겐 좋은 미끼가 됩니다. 중년, 노년층은 직장에서 은퇴해 대인관계가 좁아지거나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립심보다는 남의 판단과 행동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자신의 실수가 자식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리게 되는 마음으로 손해를 보고 그냥 덮어버리게 되는 성향이 사기꾼들에게 손쉬운 약점으로 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인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는 이들은 범죄자가 아닌 반가운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로당과 집을 오가는 일상에서 말도 걸어주고 관광도 시켜주면 이해 안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겠지요. 그 때문에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사기 피해를 본 노인의 상당수는 자신이 피해를 본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범죄자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외에 가상화폐 관련 불법 다단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적은 고령층을 노려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고수익을 장담하며 현혹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기 피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피해 유형에 따라 대비책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 4가지를 꼭 실천하세요. 첫 번째, 합리적 의심.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 물품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두 번째, 단호한 거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단호하게 거절한다. 세 번째, 꼼꼼한 확인. 업체의 상술이나 유혹에 넘어가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업체의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물품만 주고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금 청구서를 받고 주소지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단, 상품이 훼손되면 취소를 할 수 없으므로 상품은 개봉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잘 보관한다. 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환불, 해약, 취소 조건을 확인한다.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은 공인기관의 검사 필증이나 제품 품질인 증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금전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둔다. 녹취 등 법적 증거를 만든다. 네 번째, 충분한 상담. 잘 모르면 가족, 주변에 충분히 상담하셔야 합니다. 위 4가지를 명심하면 심각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노인이 있는 댁에서는 가족들 모르게 노인이 물품을 들고 오면 혹시 방문 판매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한 대처를 한다. 다음은 상황별 피해 대처법 6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 거래를 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돈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주변에 물어보고 하라. 사기범죄자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기꾼들을 만나면 현란한 말솜씨와 행동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돈 거래를 할 때는 미리 주변에 알리고 두세 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거액의 물건을 구매했을 땐 상품의 포장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점을 피하려고 일부러 안의 내용을 확인해주는 척하거나 식품이면 한번 드셔보시라면서 해당 물건의 포장을 뜯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견본을 보여달라거나 시식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기관을 사칭한 제품 판매 신화선 사람이 사람을 모집할 때는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연계인 초청 공연이라면 후원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연락처 등을 메모하세요. 세 번째, 선물을 보내준다고 한 후 신용카드 대금 청구 시 공짜 선물 등을 환심을 사는 설명회 등에는 아예 참석하지 마라. 공짜로 무엇을 준다고 전화가 오면 의심하고 거짓말 같으면 전화를 끊으세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네 번째,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라고 재촉할 때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고 자세히 알아본다. 전화보다는 회사나 현장에 찾아가 직접 확인한다. 다섯 번째, 공무원 등 사칭 사기 시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우선 확인하세요.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신분을 확인한다. 여섯 번째, 위급 상황을 연기하며 합의금 요구 시 자녀 등을 사칭할 경우 목소리를 유심히 들어보고 낯선 목소리일 경우 자녀에게 바로 연락한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식을 판단하는 기준도 흐려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상식을 지키기 위해선 본인 스스로는 물론 주변에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봤다고 생각이 되면 즉시 경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흔히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 싫어도 억지로 일어나 일터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지요. 이것이 노예의 삶이 아닐까요?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그냥 놀든 먹고 사는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값 결제를 하기 위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생계유지를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인 것입니다. 오늘은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존 벤자민 프랭클린의 돈을 부르는 마음가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은 시간의 동반자다. 누구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돈과 시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소비한다. 이 말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삶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 시간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라.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투자하여 더 많은 시간과 자유를 확보해야만 한다. 돈과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고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돈을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당신을 관리하게 된다. 살다 보면 돈이 개인의 삶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느꼈을 것이다.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원이지만 돈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돈을 제어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돈에 의존하거나 돈의 노예가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돈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돈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결정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돈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맞게 사용하고 절제와 통제의 힘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의 자유와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돈이 우리를 관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돈을 관리하도록 하자. 돈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돈을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 우선 돈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선 돈을 저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축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위한 금융 안정성을 구축하고 금전적인 예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은 급박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에서 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돈을 증가시키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돈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다면 저축과 투자를 잘 병행해서 미래를 위한 경제적인 안정성을 구축하라. 장기적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현재의 삶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적인 안전망과 비상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을 모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금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만약 재정적인 부분에서 안정감과 자유를 중요시한다면 미래를 위해 돈 모으기를 열심히 하라. 돈을 모으려면 단기적인 만족이나 소비에 치우쳐 현재의 삶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껴야 한다. 현재의 삶을 위해 돈을 사용할 때는 신중하고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따져보아라. 현재의 삶을 향상시키면서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 단기적인 소비에 치우치지 마라. 절약은 번영의 첫 번째 단계이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자제하고 소비 습관을 신중하게 고려함으로써 돈을 절약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적인 번영을 목표로 한다면 절약은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임을 명시하라. 절약을 통해 돈을 모으고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면 금전적인 안정과 재무적인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번영은 절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절약은 안정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재정적인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현명한 사람은 돈을 저축하고 바보는 돈을 낭비한다. 현명한 사람은 소비와 저축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돈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낭비하게 된다. 미래를 위한 경제적인 안정을 소홀히 하는 바보가 되어 돈을 낭비하지 말고 돈을 저축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잘 습득해 바보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돈을 투자하는 것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다. 주식, 부동산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에 투자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라. 투자가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투자 관련 책이나 영상을 보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은 우리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알려주고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개인의 인지적인 영역을 넓혀라. 돈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투자 또한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당신을 사랑하지만 돈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돈과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균형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가치 있게 여기고 돈을 적절히 다루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된다면 돈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돈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돈을 너무 집착하고 지나치게 중요시하게 되는 상대는 조심해야 한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을 통제하지 못하고 돈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거나 돈을 쫓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잊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돈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돈은 우리에게 도구와 자원의 역할임을 명심하라. 돈은 친구를 만들어 주지만 친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돈은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편안한 삶을 즐기게 해주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돈이 친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돈만으로는 진정한 우정과 사회적인 연결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는 만들어 주지만 그 자체로 우리와의 감정적인 연결을 줄 수는 없다. 돈을 통해 친구를 대체하거나 친구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감정적인 연결과 사회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돈은 교육의 최고의 힘 중 하나이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다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돈을 잘 활용해야 한다. 또는 우리가 좋은 환경 전문적인 프로그램, 자기 개발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질과 가치는 돈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라. 돈과 교육은 상호 보완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돈을 통해 교육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돈은 시간의 동반자다. 누구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돈과 시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소비한다. 이 말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삶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 시간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라.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투자하여 더 많은 시간과 자유를 확보해야만 한다. 돈과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고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돈을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당신을 관리하게 된다. 살다 보면 돈이 개인의 삶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느꼈을 것이다.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원이지만 돈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돈을 제어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돈에 의존하거나 돈의 노예가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돈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돈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결정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돈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맞게 사용하고 절제와 통제의 힘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의 자유와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돈이 우리를 관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돈을 관리하도록 하자.
돈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돈을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 우선 돈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선 돈을 저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축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위한 금융 안정성을 구축하고 금전적인 예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은 급박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에서 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돈을 증가시키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돈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다면 저축과 투자를 잘 병행해서 미래를 위한 경제적인 안정성을 구축하라. 장기적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현재의 삶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적인 안전망과 비상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을 모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금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만약 재정적인 부분에서 안정감과 자유를 중요시한다면 미래를 위해 돈 모으기를 열심히 하라. 돈을 모으려면 단기적인 만족이나 소비에 치우쳐 현재의 삶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껴야 한다. 현재의 삶을 위해 돈을 사용할 때는 신중하고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따져보아라. 현재의 삶을 향상시키면서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 단기적인 소비에 치우치지 마라. 절약은 번영의 첫 번째 단계이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자제하고 소비 습관을 신중하게 고려함으로써 돈을 절약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적인 번영을 목표로 한다면 절약은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임을 명시하라. 절약을 통해 돈을 모으고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면 금전적인 안정과 재무적인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번영은 절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절약은 안정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재정적인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변명한 사람은 돈을 저축하고 바보는 돈을 낭비한다. 변명한 사람은 소비와 저축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돈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낭비하게 된다. 미래를 위한 경제적인 안정을 소홀히 하는 바보가 되어 돈을 낭비하지 말고 돈을 저축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잘 습득해 바보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돈을 투자하는 것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다. 주식, 부동산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에 투자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라. 투자가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투자 관련 책이나 영상을 보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은 우리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알려주고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개인의 인지적인 영역을 넓혀라. 돈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투자 또한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당신을 사랑하지만 돈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돈과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균형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가치 있게 여기고 돈을 적절히 다루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된다면 돈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돈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돈을 너무 집착하고 지나치게 중요시하게 되는 상태는 조심해야 한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을 통제하지 못하고 돈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거나 돈을 쫓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잊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돈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돈은 우리에게 도구와 자원의 역할임을 명심하라. 돈은 친구를 만들어 주지만 친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돈은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편안한 삶을 즐기게 해주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돈이 친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돈만으로는 진정한 우정과 사회적인 연결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는 만들어 주지만 그 자체로 우리와의 감정적인 연결을 줄 수는 없다. 돈을 통해 친구를 대체하거나 친구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감정적인 연결과 사회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돈은 교육의 최고의 힘 중 하나이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다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돈을 잘 활용해야 한다. 또는 우리가 좋은 환경, 전문적인 프로그램, 자기 개발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질과 가치는 돈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라. 돈과 교육은 상호보완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돈을 통해 교육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노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즐겁게 공연 보시고 매장에 잠시만 들리시면 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비가 내릴 때마다 쑤시던 무릎이 싹 낫고 중풍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혈압, 당뇨 안 낫는 병이 없어요. 이런 말들은 사기꾼들이 고전적으로 쓰는 말들입니다. 십수년 전부터 성행하던 교과서적인 수법의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노년층이 겪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변화는 사기 범죄에 취약해지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기본적으로 중노년층은 직장에서 은퇴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퇴직금, 연금 등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쓰면서 예전보다 경제적 여건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거나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또 몸이 아픈 상태에서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하는 유혹에 흔들리는 건 어쩌면 본능적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자신의 불안정한 현실이 쉽게 사기를 당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전통적인 수법의 사기 피해 유형 몇 가지 말씀드리고 언론에 나왔던 실제 피해 사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4가지 실천 방법과 상황별 대처법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형적인 사기 유형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불법 홍보관 사기. 홍보기관이라고 하면서 마치 세일을 해주는 것처럼 하고 사은품으로 고가의 제품을 준다고 하고 여러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사기입니다. 기사에도 나왔던 실제 피해 사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나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기 일쑤였고 아들은 결혼 후 따로 살고 있는 60대 모 할머니는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우울증까지 걸릴 지경이었다. 이러던 차에 옆집 사는 동년배 주부가 춤도 추고 노래도 가르쳐주는 재미난 곳이 있다고 할머니를 꼬드겼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처음 한 달은
옆집 주부 말처럼 홍보관이 삶의 활력이었다. 청년들과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다 보니 젊어지는 느낌마저 들었다. 한 달가량 지나자 얼굴을 튼 남자 직원이 복용하면 허리 아픈 게 없어진다.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좋아 암 환자 등 수술한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며 150만 원 상당의 프로폴리스를 사라고 권했다. 자식한테 폐 안 끼치려면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에 프로폴리스를 구입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들의 연이은 유혹의 할머니는 상어연골, 천삼, 수혜 등을 구입하느라 몇 천만 원을 써버렸다. 이 돈을 충당하느라 홍보관에서 주선해준 캐피털에서 돈을 끌어다 쓰기까지 했다. 할머니는 뒤늦게 아차하는 마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그 홍보관은 이미 매장을 정리하고 떠난 뒤였다. 할머니는 처음엔 단순히 재미로 갔던 것인데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자신이 한심스럽고 후회막급일 따름이라며 가지고 있던 현금은 모두 썼고 앞으로 청구될 캐피털 할부 청구와 치료 청구서 생각에 하루하루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어 한숨을 지었다. 사기꾼들은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연예인 초청 공연, 안마,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무인의 혼을 쏙 빼놓고 화장지, 세제 등을 무상으로 나눠주며 어르신들의 환심을 산다. 마음의 빗장이 풀렸다고 생각되면 화술 뛰어난 직원이 나와 속칭 영업으로 불리는 판매 활동을 개시한다. 싸구려 건강식품을 노인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며 속여 파는 것이다. 두 번째, 보이스피싱 사기. 국가안전청 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한 남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어르신. 사기범은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통화 직후 근처 금융기관을 찾아 자신의 계좌에 들어있던 예금 1,000만 원을 곧바로 이체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이다. 세 번째, 자녀가 사고가 났다는 등 위급 상황을 연출, 합의금을 송금토록 한 뒤 가로채기. 피해 사례를 들어보시지요. 법원에서 아들이 고소를 당했다는 전화가 왔다. 지금 바로 합의를 하여야 하니 500만 원을 입금하라 하여 아들에게 전화 확인을 하려 하나 때마침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았고 입금하고 추 확인하니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네 번째, 스미싱 사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은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휴대폰 해킹 수법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악용한 스미싱 범죄도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 개인 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다섯 번째, 부동산 사기. 최근에는 집을 매수하려는 계약자를 상대로 사기를 칠 요량으로 사전에 사기꾼들이 집주인과 월세로 계약을 하고 중개업소에 전세로 매물을 내놓아 목돈을 챙기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심지어 중개업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자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서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다. 경기도의 한 야산을 전원주택 부지로 싸게 내놓는다는 광고를 일간지에 실은 사기단이 있었다. 노년을 전원생활을 해보자 해서 퇴직금을 털어 투자한 투자자가 무려 140여 명이나 된다. 하지만 사기꾼은 140억 원에 달하는 돈만 챙기고 도주하였다고 한다. 토지가 전원주택 용지나 상업 용지 등으로 용도 변경되거나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여 토지를 구입했으나 개발이나 용도 변경 계획이 없는 토지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 여섯 번째, 투자 사기. 평생을 샐러리맨으로 살아온 60대 남자는 사기로 퇴직금 5천만 원을 전부 날렸다.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 원 규모의 컴퓨터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에 속은 것이다. 피해자는 실제 컴퓨터 사진까지 보여주는데 안 넘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 사기가 입증되더라도 범인은 잠적하거나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가 많고, 사기꾼을 잡더라도 돈을 빼돌린 상태여서 피해액을 보상받기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7번째, 사칭 사기.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기초생활생계비 또는 의료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접근해 주민등록증을 받아 휴대전화 등을 할부로 구매하거나 신청비 등을 빙자한 돈 뜯어내기이다. 사기 전과 유법 남자는 지방의 80대 모할머니에게 찾아가 며느리의 사촌동생인데 차가 고장났으니 수리비를 빌려달라며 10여만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수법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접근해 총 8회에 걸쳐 1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지방에 사는 80대 할아버지의 집에 면사무소 직원이라는 남자가 경로연금을 주러 왔다며 찾아왔다. 남자는 수표를 주며 거스름 돈을 요구했고, 할아버지가 마침 현금을 갖고 있지 않자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에 가면 직원이 선물을 주니 그거라도 받으라고 말했다. 할아버지가 선물을 받아 집에 돌아오니 그 남자가 집안의 금품을 털어 달아나 버린 뒤였다. 지방의 한 도시에서는 집에 혼자 있는 노인에게 아들의 어릴 적 친구인데 아들 심부름을 하러 왔다며 통장과 도장을 받아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고, 한 70대 할머니에게는 생계비를 지급한다며 신청비용 2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다. 홀로 집에 있는 노인 집에 사회복지사라고 속여 방문. 가입비 10만 원을 내면 매달 10만 원씩 현금과 쌀 10kg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며 통장과 도장을 받아냈다. 8번째, 관광이나 온천을 싼 값에 시켜준다고 한 뒤 물건 비싸게 팔기. 무료로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고 여행지에서 건강보조식품이나 약품 등의 비싼 상품을 강매하기. 공연 행사를 내세워 오락, 안마 등을 제공한 뒤 저질 식품을 고가에 팔기. 역대합실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사면 목걸이 등 귀금속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고 나중에 값을 청구하기. 9번째, 상품 이용권이 당첨됐다고 한 뒤 카드로 대금 청구하기. 전화나 방문 판매로 물건 등을 무료로 일단 써보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나중에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기다. 10번째, 가스안전 점검원 등을 사칭해 집에 들어와 비싼 제품 판매하기. 보일러를 무료로 점검해준다며 접근해 멀쩡한 것을 수리하는 척하고 과도한 수리비 청구하기. 의료보험공단, 세무서라고 전화가 와서 환급금을 받아가라면서 개인정보를 묻고 개인정보를 빼가서 불법 대출 등에 악용하기 등입니다. 여러분, 중년, 노년층이 겪게 되는 외로움도 사기 범죄자들에겐 좋은 미끼가 됩니다. 중년, 노년층은 직장에서 은퇴해 대인관계가 좁아지거나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립심보다는 남의 판단과 행동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자신의 실수가 자식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리게 되는 마음으로 손해를 보고 그냥 덮어버리게 되는 성향이 사기꾼들에게 손쉬운 약점으로 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인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는 이들은 범죄자가 아닌 반가운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로당과 집을 오가는 일상에서 말도 걸어주고 관광도 시켜주면 이해 안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겠지요. 그 때문에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사기 피해를 본 노인의 상당수는 자신이 피해를 본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범죄자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외에 가상화폐 관련 불법 다단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적은 고령층을 노려 다단계의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고수익을 장담하며 현혹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기 피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피해 유형에 따라 대비책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 4가지를 꼭 실천하세요. 첫 번째, 합리적 의심.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 물품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두 번째, 단호한 거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단호하게 거절한다. 세 번째, 꼼꼼한 확인. 업체의 상술이나 유혹에 넘어가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업체의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물품만 주고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금 청구서를 받고 주소지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단, 상품이 훼손되면 취소를 할 수 없으므로 상품은 개봉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잘 보관한다. 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환불, 해약, 취소 조건을 확인한다.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은 공인기관의 검사 필증이나 제품 품질 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금전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둔다. 녹취 등 법적 증거를 만든다. 네 번째, 충분한 상담. 잘 모르면 가족 주변에 충분히 상담하셔야 합니다. 위 4가지를 명심하면 심각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노인이 있는 댁에서는 가족들 모르게 노인이 물품을 들고 오면 혹시 방문 판매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한 대처를 한다. 다음은 상황별 피해 대처법 6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 거래를 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돈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주변에 물어보고 하라. 사기 범죄자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기꾼들을 만나면 현란한 말솜씨와 행동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돈 거래를 할 때는 미리 주변에 알리고 2~3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거액의 물건을 구매했을 땐 상품의 포장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점을 피하려고 일부러 안의 내용을 확인해주는 척하거나 식품이면 한번 드셔보시라면서 해당 물건의 포장을 뜯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견본을 보여달라거나 시식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기관을 사칭한 제품 판매 신화선 사람이 사람을 모집할 때는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연계인 초청 공연이라면 후원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연락처 등을 메모하세요. 세 번째, 선물을 보내준다고 한 후 신용카드 대금 청구 시 공짜 선물 등을 환심을 사는 설명회 등에는 아예 참석하지 마라. 공짜로 무엇을 준다고 전화가 오면 의심하고 거짓말 같으면 전화를 끊으세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네 번째,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라고 재촉할 때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고 자세히 알아본다. 전화보다는 회사나 현장에 찾아가 직접 확인한다. 다섯 번째, 공무원 등 사칭 사기 시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우선 확인하세요.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신분을 확인한다. 여섯 번째, 위급 상황을 연기하며 합의금 요구 시자녀 등을 사칭할 경우 목소리를 유심히 들어보고 낯선 목소리일 경우 자녀에게 바로 연락한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식을 판단하는 기준도 흐려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상식을 지키기 위해선 본인 스스로는 물론 주변에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봤다고 생각이 되면 즉시 경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흔히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 싫어도 억지로 일어나 일터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지요. 이것이 노예의 삶이 아닐까요?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그냥 놀든 먹고 사는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값 결제를 하기 위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생계유지를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인 것입니다. 오늘은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돈을 부르는 마음가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은 시간의 동반자다. 누구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돈과 시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소비한다. 이 말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삶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 시간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라.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투자하여 더 많은 시간과 자유를 확보해야만 한다. 돈과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고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돈을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당신을 관리하게 된다. 살다 보면 돈이 개인의 삶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느꼈을 것이다.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원이지만 돈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돈을 제어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돈에 의존하거나 돈의 노예가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돈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돈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결정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돈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맞게 사용하고 절제와 통제의 힘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의 자유와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돈이 우리를 관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돈을 관리하도록 하자. 돈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돈을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 우선 돈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선 돈을 저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축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위한 금융 안정성을 구축하고 금전적인 예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은 급박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에서 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돈을 증가시키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돈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다면 저축과 투자를 잘 병행해서 미래를 위한 경제적인 안정성을 구축하라. 장기적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현재의 삶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적인 안전망과 비상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을 모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금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만약 재정적인 부분에서 안정감과 자유를 중요시한다면 미래를 위해 돈 모으기를 열심히 하라. 돈을 모으려면 단기적인 만족이나 소비에 치우쳐 현재의 삶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껴야 한다. 현재의 삶을 위해 돈을 사용할 때는 신중하고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따져보아라. 현재의 삶을 향상시키면서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 단기적인 소비에 치우치지 마라. 절약은 번영의 첫 번째 단계이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자제하고 소비 습관을 신중하게 고려함으로써 돈을 절약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적인 번영을 목표로 한다면 절약은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임을 명시하라.
절약을 통해 돈을 모으고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면 금전적인 안정과 재무적인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번영은 절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절약은 안정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재정적인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현명한 사람은 돈을 저축하고 바보는 돈을 낭비한다. 현명한 사람은 소비와 저축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돈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낭비하게 된다. 미래를 위한 경제적인 안정을 소홀히 하는 바보가 되어 돈을 낭비하지 말고 돈을 저축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잘 습득해 바보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돈을 투자하는 것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다. 주식, 부동산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에 투자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라. 투자가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투자 관련 책이나 영상을 보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은 우리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알려주고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개인의 인지적인 영역을 넓혀라. 돈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투자 또한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당신을 사랑하지만 돈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돈과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균형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가치 있게 여기고 돈을 적절히 다루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된다면 돈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돈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돈을 너무 집착하고 지나치게 중요시하게 되는 상대는 조심해야 한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을 통제하지 못하고 돈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거나 돈을 쫓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잊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돈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돈은 우리에게 도구와 자원의 역할임을 명심하라. 돈은 친구를 만들어 주지만 친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또는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편안한 삶을 즐기게 해주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돈이 친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돈만으로는 진정한 우정과 사회적인 연결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는 만들어 주지만 그 자체로 우리와의 감정적인 연결을 줄 수는 없다. 돈을 통해 친구를 대체하거나 친구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감정적인 연결과 사회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돈은 교육의 최고의 힘 중 하나이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다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돈을 잘 활용해야 한다. 또는 우리가 좋은 환경 전문적인 프로그램, 자기 개발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질과 가치는 돈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라. 돈과 교육은 상호 보완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돈을 통해 교육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돈은 시간의 동반자다.
누구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돈과 시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소비한다. 이 말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삶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 시간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라.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투자하여 더 많은 시간과 자유를 확보해야만 한다. 돈과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고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돈을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당신을 관리하게 된다. 살다 보면 돈이 개인의 삶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느꼈을 것이다.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원이지만 돈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돈을 제어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돈에 의존하거나 돈의 노예가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돈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돈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결정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돈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맞게 사용하고 절제와 통제의 힘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의 자유와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돈이 우리를 관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돈을 관리하도록 하자. 돈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돈을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 우선 돈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선 돈을 저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축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위한 금융 안정성을 구축하고 금전적인 예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은 급박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에서 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돈을 증가시키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돈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다면 저축과 투자를 잘 병행해서 미래를 위한 경제적인 안정성을 구축하라. 장기적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현재의 삶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적인 안전망과 비상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을 모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금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만약 재정적인 부분에서 안정감과 자유를 중요시한다면 미래를 위해 돈 모으기를 열심히 하라. 돈을 모으려면 단기적인 만족이나 소비에 치우쳐 현재의 삶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껴야 한다. 현재의 삶을 위해 돈을 사용할 때는 신중하고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따져보아라. 현재의 삶을 향상시키면서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 단기적인 소비에 치우치지 마라. 절약은 번영의 첫 번째 단계이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자제하고 소비 습관을 신중하게 고려함으로써 돈을 절약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적인 번영을 목표로 한다면 절약은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임을 명시하라. 절약을 통해 돈을 모으고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면 금전적인 안정과 재무적인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번영은 절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절약은 안정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재정적인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변명한 사람은 돈을 저축하고 바보는 돈을 낭비한다. 변명한 사람은 소비와 저축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돈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낭비하게 된다. 미래를 위한 경제적인 안정을 소홀히 하는 바보가 되어 돈을 낭비하지 말고 돈을 저축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잘 습득해 바보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돈을 투자하는 것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다. 주식, 부동산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에 투자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라. 투자가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투자 관련 책이나 영상을 보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은 우리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알려주고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개인의 인지적인 영역을 넓혀라. 돈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투자 또한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당신을 사랑하지만 돈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돈과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균형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가치 있게 여기고 돈을 적절히 다루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된다면 돈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돈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돈을 너무 집착하고 지나치게 중요시하게 되는 상태는 조심해야 한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을 통제하지 못하고 돈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거나 돈을 쫓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잊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돈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돈은 우리에게 도구와 자원의 역할임을 명심하라. 돈은 친구를 만들어 주지만 친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돈은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편안한 삶을 즐기게 해주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돈이 친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돈만으로는 진정한 우정과 사회적인 연결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는 만들어주지만 그 자체로 우리와의 감정적인 연결을 줄 수는 없다. 돈을 통해 친구를 대체하거나 친구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감정적인 연결과 사회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돈은 교육의 최고의 힘 중 하나이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다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돈을 잘 활용해야 한다. 또는 우리가 좋은 환경, 전문적인 프로그램, 자기 개발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질과 가치는 돈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라. 돈과 교육은 상호보완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돈을 통해 교육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